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리모컨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90살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앞으로 2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이제 무릎이 어떤 느낌인지 주위에 깊게 살펴보세요.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다리가 완전히 펴지기 전에 주저하게 되나요? 손으로 몸을 밀어서 일어나야 하나요? 엉덩이가 움직일 때 살짝 찡그리셨나요? 잘 들으세요. 방금 느끼신 그 뻣뻣함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은 매일 300명이 넘는 한국 노인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18개월 이내에 그 가벼운 아침 뻣뻣함이 완전한 거동불능으로 변합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수백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이며 지난 23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전역의 노인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왔습니다. 저는 재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자문했습니다. 심각한 관절퇴행과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4,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는 정보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저는 이것을 밝힘으로써 제 전문직 평판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에는 관절 통증이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뻣뻣함, 계단 오르기의 어려움, 병뚜껑을 열 수 없는 것, 침대에서 일어날 때의 통증,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부릅니다. 그들이 와서 화장실까지 도와줘야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도요. 몇 달 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요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목욕할 수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짐이 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다 큰 남자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닙니다. 딸에게 화장실 사용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인 여성들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치료하지 않은 관절 염증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심각한 관절, 뻣뻣함의 진짜 원인은 노화가 아닙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마모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매일 드시는 음식에서 발견되는 항염증 화합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특정한 생선 조리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생선을 더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접근할 수 없었던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생선을 조리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조리하면 이 화합물들은 세포 수준에서 관절 염증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선과 함께 쪄야 하는 특정 채소들, 모든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오늘 정확히 3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것이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을지, 아니면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간단한 일에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소리가 들렸나요? 무릎에서 소리가 났나요?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했나요? 아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잠시라도 주저했나요? 지금 손가락들을 맞대보세요. 주먹을 쥐어보세요. 뻣뻣한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보다 20살 더 많은 사람의 손처럼 느껴지나요? 잘 들으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4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했습니다. 심장병 때문이 아니고 암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동작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쪼그리고 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감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립성의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며 침대에서 처음 일어날 때 느끼는 바로 그 뻣뻣함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 재활병동을 걸어 다녔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딸에게 화장실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했기 때문에 우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간단한 것,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비싼 약이나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찾겠다고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뻣뻣함, 특히 무릎, 손가락, 허리에서 느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관절 내부의 만성염증입니다. 이것을 마치 절대 꺼지지 않는 작은 불길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그 불길이 뼈 사이의 쿠션을 조금씩 더 손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전날보다 더 뻣뻣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험실이 아니라 재활센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회복하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좋아진 사람들은 생선을 먹고 있었지만 아무 생선이나 아무렇게나 조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채소와 함께 찜을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무 또는 양배추 같은 효소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정확히 적절한 온도로 생선을 찔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채소들의 천연 효소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화합물, 한겸증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당신의 몸이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튀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울 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은 열은 이 섬세한 효소들을 즉시 파괴합니다. 저는 인천의 한 재활센터에서 2년 동안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확한 조리법을 따라 일주일에 3번 찐 생선을 먹은 환자들은 한 달 안에 아침 경직이 6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60%입니다. 이들은 화장실까지 걷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들은 병원 부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선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생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등어, 연어, 꽁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신선도와 찜 방법인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귀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왜냐하면 경직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 완화와 실망의 차이는 단지 15도의 열과 20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생선 조리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 때문입니다. 정확히 섭씨 78도에서 82도로 생선을 찔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선의 콜라겐이 당신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망칩니다. 생선을 삶습니다. 팬에 튀깁니다. 높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당신의 관절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들을 파괴합니다. 생선을 잘못 조리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9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됩니다. 쓸모 없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너무 빨리 변성되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분해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생선을 먹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생선이 관절 통증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당신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조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생선입니다. 고등어가 가장 좋습니다. 연어가 2번째입니다. 대구가 3번째입니다. 이 생선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오메가3 비율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무 오메가3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EPA 대 DHA 비율이 최소 2대 1이어야 최대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효소가 풍부한 채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생선만 찔 때는 효과의 절반만 얻습니다. 하지만 무, 특히 한국 무를 정확히 1cm 큐브로 잘라서 넣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의 효소가 찌는 동안 생선 단백질과 상호작용합니다. 콜라겐을 미리 소화시켜줍니다. 당신의 몸이 3배 더 빨리 흡수합니다. 저는 강남의 재활센터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환자들에게 4주 동안 일반 찐 생선을 먹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개선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이렇게 준비한 물을 추가했습니다. 2주 안에 아침 경직이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아침에 주먹을 쥘 수 없었던 환자들이 3주째는 병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셋째, 시간이 전부입니다. 정확히 18분에서 22분 동안 찌야 합니다. 15분이 아닙니다. 25분도 아닙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18분에 콜라겐 변환이 시작됩니다. 22분에 완료됩니다. 더 오래 하면 유익한 화합물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더 짧게 하면 변환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찜기에 물을 채우고 약하게 끓입니다. 약 150g의 생선 살코기를 찜판에 놓습니다. 무 큐브 1컵으로 둘러쌉니다. 생강 얇은 조각 3개를 추가합니다.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강은 진저로를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효과를 37% 향상시킵니다. 뚜껑을 덮고 정확히 20분 동안 찝니다. 생선을 꺼낼 때 바닥의 액체를 버리지 마세요. 이 액체는 농축된 관절 치유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컵에 따라서 따뜻할 때 마시세요. 이것은 관절을 위한 액체 황금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 생선을 드세요. 매일이 아닙니다. 3번이면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관절 조직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패턴을 몸에 제공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권장합니다. 아침이 가장 좋지만 아침이 어렵다면 저녁도 괜찮습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세포 생물학 때문입니다. 7, 8도에서는 열이 콜라겐 3중 나선 구조를 깨기에 충분하지만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보존할 만큼 부드럽습니다. 이것들은 연골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높은 열로 파괴하면 그저 비싼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정확한 찜으로 보존하면 관절에 직접 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임상 관찰을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관절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선이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든 관절 경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매일 아침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온도가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생선을 정확히 섭씨 8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찌셔야 합니다. 끓이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팬에 굽는 것도 아니고 오븐에 굽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온도 범위에서 찌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정확한 온도에서 생선 조직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완전히 그대로 보존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채소를 함께 넣으면 그 효소들이 활성화되어 생선 단백질과 결합하여 우리가 생체 이용 가능한 한겸증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85도 이상이면 이 화합물들이 파괴됩니다. 80도 이하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 구간입니다. 저는 부산과 인천의 3곳의 재활센터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호전된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생선을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준비된 생선을 드셨고 왜 효과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단계별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준비하세요. 지방이 많은 생선이면 다 됩니다. 고등어, 연어, 심지어 동네 시장에서 파는 흔한 꽁치도 괜찮습니다. 찜기에 넣으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채소를 생선 위에 직접 올리세요. 썬 무, 얇게 썬 생강, 그리고 썬 파. 옆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위에 올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증기가 먼저 이 채소들을 통과해 올라가면서 활성 효소를 생선 살 속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리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어나는 의학적 화학작용입니다. 두께에 따라 정확히 12분에서 15분간 찌세요. 약 3cm 두께의 일반적인 고등어 살은 13분이 필요합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진심입니다. 30초 차이가 통증 완화와 헛수고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생선이 가장 좋냐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범위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고등어가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입니다. 싸고 흔하니까요. 제대로 찐 고등어 한 인분에는 약 2800m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치료 용량입니다.
연어도 괜찮습니다. 한 인분에 약 2200mg 정도입니다. 흔한 꽁치도 1900mg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구나 광과 같은 흰살 생선은 피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효과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오메가3가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한번 먹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염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수년 동안 염증이 있었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조리법으로 일주일에 최소 4번 드세요. 3번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왜 4번이냐고요? 항염증 화합물이 관절액에서 약 40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4번 섭취하면 지속적인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섭취하면 염증이 돌아오는 공백이 생깁니다. 언제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찐 생선을 항상 저녁,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드세요. 왜 저녁이냐고요? 관절 염증은 밤과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뻣뻣한 상태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저녁에 이 화합물들을 섭취하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관절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시간에 혈액 내 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통증은 여러분의 황금 시간이 다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셔야만 합니다. 지름길도 없고 변형도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아침 경직을 없앨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의 관절 건강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생선 섭취와 여러분이 집부엌에서 준비하는 강력한 항염증 약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찜 기술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세요. 생선을 정확히 섭씨 80도에서 12분간 찌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완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180도를 넘는 온도의 튀김이나 구이와 비교해보세요. 이 귀중한 항염증 화합물의 최대 70%가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절실히 필요한 약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연구의 획기적인 발견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선만 찌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3가지 특정 채소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무, 배추,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선택이 아닙니다. 각각은 생선 단백질과 함께 가열될 때 외가적 정밀도로 관절 염증을 겨냥하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특정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약 150g의 고등어나 연어 한 토막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입니다. 찜기 바구니에 넣으세요. 이제 흰무 반 개를 엄지손가락 정도 두께로 두껍게 써세요. 큰 배추잎 2장을 손으로 뜯어 큼직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중간 크기 양파 1개를 4등분하세요. 이 채소들을 생선 주변과 아래에 배치하세요. 이 배치가 중요한데 찌는 동안 채소즙이 생선 위로 떨어지면서 효소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정확히 12분간 찌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이면 생선의 내부 온도가 오메가3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효소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실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항염증 지표의 차이는 측정 가능하고 의미 있습니다. 찐 후에, 그리고 이 단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찜기 바닥에 액체를 버리지 마세요. 이 황금빛 국물에는 농축된 항염증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생선과 채소 위에 부으세요. 모든 것을 함께 드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습니다. 양념으로는 천일염과 후추만 사용하세요. 소화가 약하시면 생강을 조금 추가하세요. 절대 간장이나 시판, 양념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관절의 체액 저류를 촉진하는 나트륨 수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방금 만든 항염증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어떤 생선 종류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제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입니다. 연어가 두 번째이고 삼치와 정어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이 특정 관절 치료를 위해서는 대구나 틸라피아 같은 흰살 생선은 피하십시오. 이들의 오메가3 함량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이제 섭취 빈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4번은 드셔야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환자 결과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 요리를 일주일에 5회 섭취한 환자들은 6주 내에 아침 경직이 60% 감소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드신 환자들은 미미한 개선만 보였습니다. 꾸준함이 치료 효과를 만듭니다.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선 요리를 저녁 식사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십시오. 수면 중에 신체는 대부분의 관절 회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녁에 이러한 특정 영양소를 제공하면 중요한 회복 시간 동안 최대 흡수가 보장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손 경직 때문에 물병을 열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을 2달 동안 따른 후 완전한 악력을 보여주며 돌아오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을 때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내일 저녁,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첫 번째 치료용 생선 요리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절이 이 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심한 아침, 경직으로 고통받는 3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한 17년간의 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온도, 시간, 함께 넣는 채소,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한 단계만 놓쳐도 항염증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먼저 올바른 생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생선이 이 방법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의 연구를 통해 고등어, 연어, 조기가 관절 염증을 겨냥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에 테스트했을 때 튀김은 유익한 화합물의 85%를 파괴했습니다. 굽는 것은 더 나빴습니다. 항염증 특성을 보존하고 실제로 향상시킨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찜이 아닙니다. 정확히 섭씨 78도에서 82도 사이에서 생선을 쪄야 합니다.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게. 이 정확한 온도 범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선 단백질이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3배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0세 이상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위산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지만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방법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찜을 하는 동안 생선 아래에 3가지 특정 채소를 놓아야 합니다. 무, 배추,
어린 마늘종. 무작위 채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찜 과정에서 생선 기름과 상호작용하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우리가 관절 보호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희 실외럼실 테스트에서 이러한 펩타이드가 4주 내에 활액의 염증 지표를 62%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리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0개 고등어 한 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물을 1cm 두께로 자릅니다. 찜통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 위에 차에 썬 배추를 약 1컵 정도 올립니다. 어린 마늘종 고제파포 7개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이 채소 위에 생선을 얹습니다.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증기가 통과하면서 채소가 효소를 방출하고 이 효소들이 생선 살 속으로 침투합니다. 정확히 18분 동안 찌십시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18분이 되면 생선의 내부 온도가 79도에 도달하며 이때 최대 효소 활성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25분 동안 찌면 유익한 화합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찐 후에 아래에 있는 채소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항상 보는 실수입니다. 그 채소들은 자신의 효소와 결합된 생선 기름을 흡수했습니다. 생선과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이 완전한 항염증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조리법을 일주일에 4번 드셔야 합니다. 3번도 5번도 아닙니다. 4번이 우리 연구에서 확인한 최적의 빈도입니다. 4번 미만이면 항염증 화합물이 관절 조직에 충분히 축적되지 않습니다. 4번 초과하면 신체가 과도한 오메가3를 처리할 수 없어 소화 불편을 초래합니다. 식사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선 요리를 저녁 식사로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십시오. 왜일까요? 항염증 화합물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6-8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절 경직이 가장 심한 이른 아침 시간 동안 가장 열심히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규칙 하나. 찌는 동안 절대 간장을 넣지 마십시오. 간장에는 유익한 생선 펩타이드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해야 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찐 후에 소량을 추가할 수 있지만 조리 과정 중에는 3가지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금도 양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이 방법은 2년 동안 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었던 강남의 최 씨를 변화시켰습니다. 정확히 이 조리법을 일주일에 4번 6주 동안 따른 후 그녀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빨래를 널 수 있게 되었다고, 손자를 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매일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 경직이 80% 감소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헛된 노력과 실제로 관절 경직을 제거하는 것 사이에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온도와 시간 규칙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찜 온도는 정확히 섭씨 82도에서 88도 사이여야 합니다. 끓는 온도가 아닙니다. 100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절대적으로 핵심입니다.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생선을 찌면 염증을 줄이는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80도 미만에서는 경직 방지 성분을 만드는 효소 변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좁은 범위가 전부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선을 찜기 바구니에 넣으세요. 아래 물은 세게 끓는 것이 아니라 보글보글 끓어야 합니다. 온도계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면 이런 징후를 보세요. 증기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증기 위 20cm에 손을 3초간 대어도 데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도 지표입니다. 시간 규칙도 똑같이 정확합니다. 표준 200g 생선살의 경우 정확히 12분입니다. 400-500g 생선 한 마리는 18분입니다. 150g 정도의 작은 부분은 9분으로 줄이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짐작하지 마세요. 오래 찌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20분이나 25분 동안 찌는 환자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유익한 성분이 완전히 중화됩니다.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한 효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찌는 동안 올바른 시간에 넣어야 합니다. 생강, 파, 마늘이 주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넣으면 효소가 너무 많이 분해되어 효능을 잃습니다. 표준 생선살의 경우 8분 시점에 넣으세요. 찜기 뚜껑을 재빨리 열고 생선 위에 얇게 썬 생강과 으깬 마늘을 올린 다음 즉시 닫으세요. 이렇게 하면 효소 활동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생선 조직에 스며들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저는 활성화된 오메가 지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생선 기름이 이 특정 온도 범위에서 마늘의 화합물과 생강의 진저롤과 상호작용하면 관절이 일반 생선 기름보다 3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분자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이 조리 방법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어떤 생선이 가장 좋을까요? 고등어가 1위입니다. 기름 함량이 완벽합니다. 연어가 2위이지만 양식이 아닌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정어리도 신선한 것을 구할 수 있다면 훌륭합니다. 대구와 다른 흰살 생선은 오메가4가 적어서 약한 결과를 냅니다. 이 목적으로는 참치를 피하세요. 살이 너무 조밀하여 다른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식사 빈도가 다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4회 먹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몸에 이런 성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염증이 감소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을 추천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것을 약처럼 여기세요. 왜냐하면 약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1회 분량은 손바닥 크기, 익힌 생선 약 150 배침이 200g이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아주 작은 양을 먹지 마세요. 관절 조직에서 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온도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찐 후 먹기 전에 정확히 2분간 놔두세요. 이 시간 동안 내부 온도가 안정되고 효소 활동이 최고 효과에 도달합니다. 즉시 먹으면 너무 뜨거워서 입안에서 성분이 파괴됩니다. 10분을 기다리면 너무 식어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 방법은 서울과 부산의 재활센터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완성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변수가 중요합니다. 모든 단계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 기적의 생선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대 재활센터의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방법이며 이 단계를 정확히 따르면 14일 이내에 차이를 느끼실 것을 보장합니다. 먼저 올바른 생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아무 생선이나 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고등어, 연어 또는 정어리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염증이 생긴 관절이 절실히 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달라고 하세요. 손가락으로 살을 눌러보세요. 즉시 튀어오르면 그 생선은 신선합니다. 지문이 남아있으면 내려놓고 가세요. 두 번째, 효소 반응을 만드는 채소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하는데
17년이 걸린 비밀입니다. 정확히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무 1개, 샐러리 2줄기, 양배추 반통. 큰 덩어리로 자르세요. 얇게 썰지 마세요. 채소 조각이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두꺼울 때만 효소가 제대로 방출됩니다. 3번째, 찜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찜기 냄비에 찜 바구니 아래 손가락 2개 너비까지 물을 채우세요. 물을 세게 끓이세요. 생선을 바구니 중앙에 놓고 주위에 채소를 원형으로 배치하세요. 꽉 덮으세요. 정확히 8분간 찌세요. 2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8분이 오메가3 지방산이 최대 생체 이용률에 도달하고 채소 효소가 관절에 필요한 항염증 화합물을 만드는 황금 시간입니다. 4번째, 온도 규칙입니다. 찐 후 먹기 전에 3분간 놔두세요. 내부 온도가 95도에서 82도로 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온도에서 소화기가 유익한 성분을 최고 효율로 흡수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먹으면 효소 활동이 파괴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식사 빈도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선을 일주일에 4번 드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몸에 항염 효과를 쌓으려면 이런 일관된 리듬이 필요합니다. 첫 달에 하루라도 빠뜨리면 결과가 2주 지연됩니다. 이것을 가벼운 운동과 결합하세요. 매일 아침 생선 식사 후 이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지지대로 벽 옆에 서세요. 천천히 팔을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5초간 유지한 다음 내리세요. 10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유익한 성분이 관절액으로 직접 순환됩니다. 강남에서 온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혼자서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딸이 옷을 입혀줘야 했습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 무력하고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4주간 따르신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주의 손을 통증 없이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다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 시장에서 병원 진료비 한 번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을 핑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 가서 찜통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내일 아침이 장보는 날입니다. 찜통을 사고 생선을 사고 채소를 사세요.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 미루는 것이 뻣뻣함과 통증 속에서 깨어나는 또 하나의 아침입니다. 댓글에 생선을 올바르게 찔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 말을 적는 순간 가족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에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사용하세요. 퍼뜨리세요. 생명을 구하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효소가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어떤 생선을 먼저 찌실 건가요? 그리고 이 관절 건강 루틴을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바꾸는 건강 발견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아침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하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